네, 4월이 지나가고 이제 며칠 뒤면 계절의 여왕 5월이 옵니다. 정말 완연한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5월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 자연의 이 소중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는 계절이죠. 맞습니다. 네. 지구를 위한 실천은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해야 하는 이름을 알리는 서울환경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맹수진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와 함께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서울환경영화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문화영화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런데 환경영화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독특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올해가 이제 13번째이군요. 네. 환경 문제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이슈들을 좀 제기해서 우리 사회의 좀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작했던 영화제인데요. 네. 어느새 13회를 맞이하면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로 13회를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앞선 영화제와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환경 영화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가 환경 영화제에서 다뤘던 영화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산업화 시대의 개발에서 야기됐던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 자원 고갈 문제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다루어졌었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기존의 산업화 사회와는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다양한 문제였던 환경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좀 포괄해서 환경 영화라는 개념을 좀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 영화들을 담기 위해서 좀 섹션들도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예, 환경의 그 개념과 의미가 이전보다 보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생각해 볼 게 많다는 말씀이실 텐데 뭐 영화 얘기를 소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 하면서도 사실은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뭐 환경 이런 프로그램 가도 결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발로 막 밟아가지고 자전거 불빛 나고 그렇게 흥미를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환경영화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라고 하셨는데요. 예, 얼마나 많은 작품이 올해 출품됩니까? 올해 111개국에서 1,350편 정도가 출품이 됐어요. 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사실 서울 환경영화제 역사상 사상 최대의 출품 규모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많은 영화제들 심사도 해보고 뭐 프로그래밍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심사해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지금 말씀하신 111개국은 뭐 아시아 국가들이 좀 많습니까? 아시아 국가도 많이 있고 그러나 아무래도 여전히 현재 환경 영화를 많이 만드는 나라들은 서구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이 많은데 올해 특징이 저희가 좀 둘러보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서조차도 영화들이 나오고 있구나. 특히 올해 아시아 영화들을 저희가 좀 많이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지금 맹수진 프로그래머를 보면서 이 직업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머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그 영화제의 정체성을 이제 규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화제의 주제,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그 해의 상영작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해외 손님들, 국내 손님들, 게스트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관련 이벤트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영화로 하면 뭐 프로듀서 뭐 이런 역할이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뭐 디렉터 역할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내내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일주일간의 축제를 준비하는데 맞아요. 거의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영화들이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경향이 뭔지도 봐야 되고 그래도 좋아하시는 일이죠?
물론이죠. 네. 자, 환경영화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네. 작품들이 출품됐는지를 볼 텐데요. 영화제 얼굴이면서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올해 개막작은 마이클 무어 감독님의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제목만 듣고 이 영화는 미국의 무슨 군사 정책을 좀 비판하는 영화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영화 첫 장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육해 공군 장성들이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뭔가 미국의 정책이, 외교 정책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할 때 마이클 무어가 이제 약간의 유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농담입니다만 내가 가서 외국에 가서 미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겠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은 하나는 총을 쏘지 않겠다. 네. 또 하나는 기름, 오일을 가져오지 않겠다. 이런 조건하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을 가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마이클 무어가 미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태리의 유급 휴가제도, 그다음 프랑스의 학교 급식제도, 그다음 핀란드의 교육제도, 독일의 과거사를 성찰하는 문제들, 네. 노르웨이의 가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그 사회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도들을 결국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이 유럽의 친구들이 마이클 무어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많은 이 제도들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 사회 당신들이 이미 먼저 만들어놨던 제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미 우리 것이었던 것, 우리가 미국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다시 가져오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어떤 사회의 복지, 인간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찰을 미국에서 찍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서울 환경영화제가 그동안 좀 모색해왔던 모든 가치들을 집약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개막작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네. 재밌겠는데요. 화면이 잠깐 나갔는데요. 예, 저 뚱뚱하게 생긴 저 아저씨가 그러면 이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 실제로 가서 네. 찍는 그런 역할이에요? 네. 마이클 무어 감독은 워낙 이제 유명해지게 세계적으로 이제 네. 유명한 인사가 돼서 그 낡은 야구 모자, 그러게요. 뚱뚱한 이 몸으로 네. 그 자체로도 이미 셀레브리티가 된 분이죠. 우리를 보면 쌀집 아저씨 같은 문방구 아저씨 같이 생기신 분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게 느껴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내용이 환경, 뭐 공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 범주 안에 확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개막작으로는 네. 다음 침공을 어디가 선정이 됐고요. 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출품이 되죠. 영화제 출품된 국내외 작품들이 경선을 벌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들 몇 개만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이런 질문 받을 때가 가장 난처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다 소중하고 그 네. 많은 그 공모작 가운데서 10편, 19편을 고른 네. 거기 때문에 다 네. 뛰어난 작품인데 몇 가지만 좀 추천을 드리면 네. 일단 제리 로스웰 감독의 How to Change the World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적인 환경운동 단체죠. 그린피스의 지난 40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애초에 이 그린피스가 출발하게 됐던 계기는 미국이 핵실험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가서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몸으로 막거든요. 네. 근데 그 몸으로 막았던 것이 결국 미국이 핵실험을 막게 되고, 이러한 개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후에 조직화된 운동이 되고 전 세계인의 호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조직이 커지다 보면 애초에 시작했던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아무래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도 감추지 않고 무조건 환경운동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앞으로 환경운동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찰해보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환경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추천해드리면 수 리나르 감독의 메신저라는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송버드라고 노래하는 새들, 이 송버드의 개체수 감소를 고찰을 하고 이러한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냥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 송버드들의 모습을 예뻐라. 기술의 어떤 예. 그 정말 놀라울 만한, 이 영화를 이제 보고 프로듀서나 감독분이 굉장히 자랑을 하셨어요. 네. 이 영화는 기술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렇게 멈춰있는 아름다운 새들을 그러네요. 사실 잡아주기가 힘든데, 그래서 네. 그냥 화면만 보고 이
새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들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 영화예요? 이분은 캐나다 영화입니다. 네? 캐나다 영화. 캐나다. 그 환경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이 많은 국가들에서 좋은 영화가 나오네요. 네.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로베르토 자짜라 감독의 트랜스휴먼스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영화는 이태리에 그런 풍습이 있대요. 1년에 9월 29일에 사람들이 그 농부들과 양떼들이 같이 예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 이동방목이라고 하는데 그 양들을 데리고 고지도를 따라가면서 자연의 리듬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방목을 네. 했던 그것을 현대인들이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현재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가치들, 리듬들을 다시 좀 되살리게 되는, 몸으로 사실 느끼게 되는 그런 명상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3회 서울 환경영화제 영화 몇 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환경영화니까 굉장히 독립영화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찍으실 것 같은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당히 스케일이나 마치 다큐 보는 것 같이 색감도 좋고요. 네. 굉장히 영화들이 좋습니다. 국내 환경영화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고민일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분야의 철학을 가지고 노력을 하실 텐데, 환경영화를 만드시는 한국의 제작자, 감독분들은 어떤 고민이세요, 요즘? 그동안은 아무래도 해외 쪽에 그 뛰어난 블록버스터급 환경 네. 영화들에 비하면은 조금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제 과거에 힘든 조건에서 환경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오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네. 좀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김기덕 감독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탕웨이의 남편으로 유명하시죠 김태훈 감독님이라든지 네. 이렇게 황철민 감독님 이런 분들처럼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요즘 환경 영화를 만드시거든요. 상업영화에서 성공하고 이름이 얻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예, 그만큼 사실 환경이라는 문제가 이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영하는 작품 가운데 크게 좀 두 가지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네. 하나는 탈핵의 문제이고요. 김기덕 네. 감독님의 그 스톱이라는 작품도 역시 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영화고요. 예. 또 하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소외된 지역, 그러나 네. 이제 아무래도 가난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다 보면은 하나의 성격이 생기잖아요. 특성이 네. 지역에. 그러다 보면은 좀 땅값이 올라가고 이곳을 문화 관광지로 좀 개발하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다 보면 자본이 네. 들어오고 그럼 결국 또 가난한 예술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바깥으로 쫓겨나는 밀려나는 현상. 이런 예. 것들이 악순환되는 상황들이 계속 한국 사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히 짚어보는 영화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이제 환경 문제로. 물론이죠. 예. 그렇군요. 네.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삶의 형태를 바꿔서 실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웰빙, 웰다잉이라고 하죠. 지속 가능하고 또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그러한 작품들도 만나볼 수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로 이제 정비한 섹션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네.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추천을 드릴 영화는 나의 언덕이 푸르러질 때라는 영화인데요. 또 추천드릴 영화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프랑스 쪽 영화들이 많네요. 네. 이 영화도 역시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코모티베라고 하는 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조합의 구성원들은 주로 대도시에서의 삶에 좀 치인 분들, 이렇게 좀 이제는 다른 생활, 좀 대안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을 시골로 가서 같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농사들을 짓는데 달팽이로 농사짓고 좋아하는 치즈 만들고 다양한 어떤 직업들이 보여지는데 이분들의 원칙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의 로컬 푸드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배급하는 것까지 장기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화면 자체가 워낙 푸르게 펼쳐지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땅을 사라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무차별한 토지 개발을 막기 위해서 역시 이제 프랑스의 한 시민단체가 땅을 공동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가로 임대를 해주고 이분들은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도하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 과정에서도 과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토지 공영성이라는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리에게도 어떤 좀 시사점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다룬 영화들이 있고요. 또 인간만이 이 환경의 지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들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섹션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 섹션을 조금 확장을 해서 공존의 삶이라는 섹션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일부로서 지구의 주인이 아닌 지구의 다른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지구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그로부터 이제 몇 가지 영화를 추천드리겠는데요. 인사이드 퍼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유럽의 모피 공장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이제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동물 예. 학대라는 문제 때문에. 근데 결국은 여전히 그런 이제 거의 공장화된 모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독이 카메라를 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잠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현장을 둘러보는데 정말 참 잔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굳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학대해 가면서 굳이 모피를 입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텅 빈 하늘이라고 하는 작품은 조류 전 세계적으로 그 조류 난맥 밀렵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요. 특히나 거의 기업화된 그런 범죄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 밀렵 어떤 세력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발하는 영화가 있고 한 작품 더 추천을 드리면 네. 제가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영화였는데 철장을 열고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동안 동물 복지, 동물권에 관련된 영화들은 아무래도 인간의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이 영화는 미국의 스티븐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주장을 해요.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이런 인간의 지능과 좀 유사한 지능을 가진 동물들에게 동물 복지, 동물권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 미국에서 재판을 걸거든요. 그래서 네. 1심, 2심까지 갔어요. 거기서는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3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 미국 뭐 대학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위해서 철장에 갇혀 있는 고릴라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조금 전에 어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원숭이랑 같이 있는 사진이 뭘까 그랬는데 바로 그 영화군요. 네. 철장을 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문제 네. 질문을 해요. 아니 개나 소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럼 침팬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의 말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과거에 흑인도 여성도 권리가 많지 않았다. 근데 그런 인간의 역사가 그런 인간의 권리를 확장해가는 과정이라면 이 침팬지나 이런 것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어요 얘기가. 출품작이 워낙 많고요. 그런데 뭐 얘기를 끝없이 할 수가 없어 제한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환경 영화는 보통 어려운 장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네. 5월 달에 열리잖아요. 가정의 달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도 좀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노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마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세계 최고급 식당인데요. 네. 미슐랭 평가에서 항상 최고급 순위를 받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네. 뭐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을 하고 있고 신토부리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이분들이 도쿄에 가서 일본에 가서 분점을 내는 과정을 다룬 엔츠 오너 슈림프 새우 위에 개미 음식인데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굉장히 서스펜스도 넘치고 아주 흥미로운데 이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 요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사회를 그리고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가족이 함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에이프릴과 조작된 세계, 그다음 바다의 노래라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즐겁게 작품성 있는 영화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보실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풍성합니다 작품들이요. 네. 자, 본연의 이제 영화에 대한 즐거움 말고 또 영화제에서 함께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환경 문제를 그냥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문제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조금 더 역사적인 그 연원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현실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좀 연결하면서 고찰하는 두 분의 감독님 작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파트리시오 구즈만 감독과 미카엘 글라보거 감독의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그냥 영화만 보시면 사실 좀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영화 상영 후에
그분들의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크들을 마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상영작 가운데 Dare to be Wild라는 작품이 있는데 첼시 가든 박람회 꽃박람회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박람회인데 거기서 자연주의 조경으로 우승한 가든 디자이너의 실화를 다룬 영화예요. 워낙 아름답고 풍광도 볼거리도 많은 네. 영화인데 그래서 이 영화 한국에도 근데 그 첼시 박람회에서 두 번이나 수상한 작가님이 계세요. 황제 작가님을 모시고 이런 어떤 그 가든 디자이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서울 환경영화제 일정 그리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들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환경영화제가 개최가 되고요. 상영 장소는 시네큐브, 스폰지하우스,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종로 3가의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13회 서울 환경영화제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진 프로그래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